조선시대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밀양. 여기 부사로 부임하면 죽거든요. 새로운 부사가 관아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한밤중이에요.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집니다. 숨결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방문이 벌컥 열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자 울음소리. 돌아보면 거기 서 있어요. 피 묻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보입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요. 억울합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부사가 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다음 부사도 죽고 그 다음 부사도 죽습니다. 밀양부사로 부임하면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조정에 퍼졌어요. 이 원혼이 누구냐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랑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밀양에 가면 지금도 아랑을 모신 사당이 있거든요.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밀양이 아직 평화롭던 시절입니다. 밀양부사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아랑. 어머니를 일찍 여인 외동딸이었습니다. 부사가 이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유모까지 붙여서 키웠어요. 아랑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쁘기도 예뻤지만 글도 잘 읽고 성품이 곱기로 밀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인 부사는 좋은 혼처를 찾아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랑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주기. 밀양 관아의 통인이었습니다. 통인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하급 공무원 같은 거예요. 부사 밑에서 심부름하고 잡일하는 사람이요. 신분이 낮아요. 부사의 딸을 감히 넘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주기는 아랑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니,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매일 관아에서 아랑을 훔쳐보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아랑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주기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주기에게는 공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아랑의 유모입니다. 유모가 왜 이런 짓에 가담했느냐. 기록마다 좀 다른데 주기가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유모는 주기 편에 섰습니다. 자기가 젖먹여 키운 아이를 팔아넘긴 거예요. 이것부터가 소름 끼치잖아요.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유모가 아랑에게 말해요. 아가씨, 오늘 밤 영남루의 달이 아주 좋답니다. 같이 가서 달 구경하시지요. 영남루. 밀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누각이에요. 조선 3대 누각 중 하나였습니다. 아랑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늘 자기를 돌봐주던 유모잖아요. 밤바람 쐬러 같이 나갔습니다. 영남루에 올라 달을 보고 있는데 유모가 슬쩍 자리를 비웁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주기가 나타났어요. 주기가 아랑을 붙잡았습니다. 아랑은 공포에 질렸어요. 하지만 그냥 당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치고 소리 지르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주기가 당황합니다.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니까. 아랑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주기는 결국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랑이 쓰러졌어요. 밀양강 달빛이 비추는 영남로 아래 18살 아랑이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자기를 해친 게 매일 보던 관아 사람이었어요. 유모가 자기를 데리고 나온 이유도 죽는 순간에야 알았을 겁니다. 주기는 아랑의 시신을 끌고 가서 관아 뒤편 대나무 숲에 버렸습니다. 대숲이 빽빽하니까 아무도 안 찾겠지 하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부사가 딸을 찾습니다. 아랑이 없어요. 방에도 없고 관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랑이 어디 갔느냐? 유모에게 물어봅니다. 유모가 뭐라고 했겠어요? 시치미를 떼죠. 저도 모릅니다.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소문을 해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슬슬 뒷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부사댁 아가씨가 남자를 따라 도망간 게 아니겠소? 이 소문이 부사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딸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딸이 남자와 야반 도주했다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양반 체면에 이보다 큰 수치가 없잖아요. 부사는 딸이 정말 도망간 줄 알았어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분노와 수치심에 관직을 내놓고 밀양을 떠났습니다.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딸은 관아 뒤 대숲에 죽어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딸을 원망하면서 떠난 거예요. 새 부사가 왔습니다. 부임 첫날 밤, 관아에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깨요. 방 안에 여자가 서 있어요. 하얀 옷에 피가 흥건합니다. 사또, 저는 억울하게 죽은 혼입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부사가 혼비백산했죠. 기절했다가 깨어난 뒤 열병이 나서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다음 부사가 옵니다. 또 죽어요. 그 다음 부사도 죽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밀양 부사가 최소 서너 명은 연이어 죽거나 미쳤다고 해요. 이쯤 되면 아무도 안 가려 하잖아요. 조정에서 밀양 부사 자리를 내려도 사양하는 관리들이 줄을 섰습니다. 밀양은 귀신이 나오는 고을이라 절대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밀양 백성들도 무서웠어요. 부사가 계속 죽으니까 고을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관아에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밤이면 대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원혼이 왜 하필 부사한테만 나타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아랑이 아무한테나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부사한테만 나타났어요. 부사가 고을의 최고 수장이니까요.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사뿐이었던 겁니다. 아랑은 무작정 사람을 해치는 악귀가 아니었어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는 부사마다 무서워서 기절하고 죽어버리니까 아랑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섭니다. 이상사. 일부 기록에서는 이름이 다르기도 한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 이상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어요. 밀양 부사가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자원한 겁니다. 귀신이 나온다고?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미쳤소. 거기 가면 죽는단 말이오. 그런데 이상사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밀양으로 내려갔어요. 부임 첫날, 이상사는 일부러 관아대청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부채를 붙이면서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갑니다. 자시가 지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촛불이 흔들립니다. 관아마당의 대나무들이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어요. 하얀 저고리에 피 자국이 선명한 여인. 머리를 풀어헤치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보통 사람이면 기절할 광경이에요. 이상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채를 내려놓고 정면으로 원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냐? 할 말이 있으면 하거라. 원혼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부사를 만난 거예요.
아랑의 원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고을 전 부사의 딸 아랑입니다. 통인 주기에게 겁탈을 당할 뻔했으나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 시신은 관아 뒤 대나무 숲에 버려져 있습니다. 제발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상사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마. 다음 날 아침, 이상사가 포졸들을 이끌고 관아 뒤 대숲으로 갔습니다. 빽빽한 대나무를 헤치고 들어가자 정말로 사람의 유골이 나왔어요. 옷가지 조각도 남아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사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주기를 잡아들였어요. 주기는 처음에 발뺌을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사가 대숲에서 나온 유골을 들이밀자 주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그치자 결국 주기가 자백합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전부, 유모를 매수한 것도, 영남로에서 아랑을 습격한 것도, 저항하는 아랑을 찔러 죽인 것도, 시신을 대숲에 숨긴 것도 전부 실토했습니다. 유모도 잡혀왔어요. 둘 다 자복했습니다. 이상사는 주기와 유모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밀양 백성들이 몰려와 봤어요. 수십 년 동안 밀양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스터리의 진상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랑의 유골은 정식으로 수습되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어요. 이상사가 직접 제문을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랑의 장례를 치른 그날 밤부터 관아의 원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부사가 죽는 일도 없었고요. 범인이 잡히고 억울함이 풀리자 아랑이 드디어 편히 눈을 감은 겁니다. 밀양 사람들이 아랑을 불쌍히 여겨 사당을 지었습니다. 아랑각이에요. 이게 지금도 밀양에 남아있어요. 영남루 바로 옆이에요. 영남루. 아랑이 마지막 밤에 달을 보러 갔던 그 누각 바로 옆에 아랑을 기리는 사당이 수백 년째 서 있는 겁니다. 매년 음력 4월 16일에는 아랑제를 열어요. 밀양시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제사입니다. 수백 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한 여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요. 아랑이 나쁜 귀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랑은 사람을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기절하고 도망가고 죽어버리니까. 이상사가 대단한 건 무술 실력이 아닙니다. 귀신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하거라.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기라는 사람. 권력이 있는 자 밑에서 하급관리 노릇을 하면서 그 권력의 그늘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해친 겁니다. 유모는 자기가 돌봐야 할 아이를 배신했고요. 이런 인간의 악이 어떤 귀신보다 훨씬 무섭지 않나요? 밀양 영남로에 가시면 아랑각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수백 년 전 봄밤에 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서면 느낌이 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